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전일 테슬라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미국장 반도체 쪽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은 이 AI를 이끄는 주식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6월 25일 마이크론 실적이 코앞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놀라운 거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역대급 풋옵션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풋옵션이 쌓여 있냐면 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심리가 이렇게 풋옵션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적 보고 팔아야지 하기 전에 미리 파는 사람이 이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론은 최근 8번 중에 6번 중 이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자, 풋옵션에 걸어놓으면 돈을 벌겠다라는 이런 단기 트레이더들도 여기에 베팅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마이크론이 문제가 있었냐,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이렇게 떨어진 이후에 오히려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일 정도예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은행이라든지 월가의 증권사들이 이런 AI 주식들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 버블에 관한 리포트를 좀 쏟아내고 있는데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버블 리스크 이 인디케이터에 따르면요. 첫 번째, AI 버블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도주가 엔비디아에서 이제 메모리와 장비와 스토리지로 확산되면서 버블의 위험이 커졌다. 자, 셋째,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은 장기 하락보다 이렇게 중간중간 발생하는 급격한 조정이다. 자, 국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어제 한국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10%씩 하락하면서 엄청나게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다고 어제 특별한 악재가 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이런 급격한 조정이 지금 가장 위험한 거다. 정확히 이런 예시가 어제 한국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핵심은 상승 가능성은 열어두되 급락 위험에는 대비하는 거다라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흥미로운 점은 지금 버블 위험은 올라가고 있지만요. 시장 전체의 스트레스는 낮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와 금 가격의 변동성이 진정되면서 원자재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즉 시장은 현재 공포 상태가 아니라 낮은 스트레스 속에서 특정 AI, 반도체 종목의 가격 과열이 진행되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이 오히려 버블이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래서 AI 여전히 버블 한가운데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아직 버블 터지는 마지막 국면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변동성 좀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버블 마지막이라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주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여러분들 테슬라 드디어 이 증권사 베어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 이번 베어드 보고서에서 가장 파격적인 대목이 뭐냐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잠재적 합병이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파격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코멘트죠. 왜 이렇게 작성된 건지 아마 어디서도 못 들어보셨을 얘기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좀 직접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이런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옵션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옵션은요. 변한 게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계속 이 자리에서 콜옵션만 잡히고 있어요. 어제 이 상승 구간에서 어제 이 자리에서도 콜옵션이 잡혔고요.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어제 급락했을 때도 불구하고 콜옵션만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랐을 때도 내렸을 때도 세력은 계속 콜옵션만 매집을 지속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내려오다 보니까 이 단타 세력들 같은 경우 테슬라 $410 콜옵션 다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는 본장 시작 전에 또 포지션 변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녹여내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베어드 보고서가 정말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에 조만간 엄청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베어드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일단 베어드 보고서에서 목표가 아웃퍼폼 하면서 이 $522 얘기를 했습니다. 더 파격적인 대목은요. 이 베어드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잠재적 합병 가능성을 더 이상 먼 미래의 상상으로 보지 않고 비교적 가까운 시간축 안에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합은 단순히 전기차 회사와 우주기업의 합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론이 만들고 있는 AI, 로보틱스, 에너지, 반도체, 위성통신, 우주 인프라, 자율주행 네트워크를 하나의 산업 운영체제로 묶는 지배구조 개편에 가깝습니다. 특히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왜 지금인가인데요. 자, 로보택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테슬라를 자동차 판매량, 마진, 분기 인도량 중심으로 평가하죠, 솔직히. 근데 무인 로보택시가 이제 실제 도시 단위로 확장되기 시작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없어요. 차량 한 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자율주행 노동력을 운영을 하고 이동 데이터를 축적하고 차량을 AI 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플랫폼 회사가 돼버립니다. 자, 문제는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 핵심은 지배 구조를 정리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자, 로보택시가 테슬라 주가를 걷잡을 수 없이 끌어올린 뒤에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 비율, 주식 교환 구조, 주주 설득, 이사회 승인, 규제 검토, 일론 지배력 설계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테슬라 주가가 폭등한 뒤 합병을 추진하면 스페이스X 주주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고요. 반대로 스페이스X 가치가 더 크게 반영되면 테슬라 주주들은 희석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양쪽 가치가 폭발적으로 재평가되기 전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가격을 매기지 못한 구간에서 구조를 잡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죠. 자, 여기서 베어드가 조만간이라는 뉘앙스를 언급한 배경도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바로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예요. 일론 입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옵티머스, FSD, AI5, 6칩, 에너지 저장 장치, 차량 데이터 네트워크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XAI,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발사체 제조 능력, 위성 네트워크와 점점 더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각의 사업은 독립기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죠. 저비용 에너지, 저비용 컴퓨팅, 자체 칩, 자체 AI, 자체 통신망, 자체 로봇, 자체 물류망. 이게 합쳐지면 단순 시너지 수준이 아니라 외부 빅테크가 따라오기 어려운 폐쇄형 산업 인프라가 됩니다. 자, 테슬라 주주에게 특히 강한 부분은요. 투자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테슬라가 합병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 할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동안 할인을 지독하게 받았는데 자, 지금 테슬라는 FSD와 옵티머스를 이야기해도 시장 일부는 여전히 차 몇 대 팔았냐로 봅니다. 특히 월가의 이런 숫자쟁이들이 더하죠. 아직도 몇몇 은행, 몇몇 증권사들은 인도량 기준으로 테슬라를 밸류에이션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테슬라 목표 주가 $100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스페이스X와 결합이 되면 테슬라는 더 이상 뭐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이제 일론 제국의 AI 제국의 지상 하드웨어 플랫폼이 돼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자동차 인도량 할 얘기가 나올 건덕지가 없다라는 거죠. 스페이스X가 우주와 통신망, XAI가 인공지능 두뇌, 테슬라가 이 현실 세계의 로봇, 차량, 에너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이 경우 테슬라 차량은 단순 이동 수단이 아니라 AI 네트워크의 엣지 컴퓨팅 노드가 되고 옵티머스는 물리세계 노동력이고 메가팩은 AI 인프라의 전력 저장 장치가 되죠. 더 중요한 거는 자본 비용이에요. AI 시대의 승자는
단순히 좋은 모델을 가진 회사가 아닙니다. 전력, 칩, 데이터, 컴퓨팅, 제조 배포망을 모두 통제하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테슬라 혼자서도 강하지만 스페이스X와 결합이 되면 자본 조달력, 정부 프로젝트 접근성, 국방, 우주 통신 인프라 신뢰도, 글로벌 위성망, AI 컴퓨팅 확장성이 한 번에 붙습니다. 자, 이거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단순히 EPS 얼마가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테슬라의 이 탐 자체가, 시장 자체가 자동차에서 AI 인프라 제국으로 제정이 되는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베어드 보고서가 좀 중요해요. 목표가 522달러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월가에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결합을 농담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 투자 시나리오로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만간이라는 이런 시점까지 언급했다라는 점이죠. 이 같은 변화는 테슬라 주주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처음에는 비웃고, 처음에 테슬라와 스페이스X 이 얘기 나왔을 때 그런 찌라시 얘기하지 마라, 루머라고 비웃었죠. 다들 항상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그 다음에는 가능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하죠? 가격을 매기죠. 지금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능성 구간. 결국 정리하면요. 로보택시가 터지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야 되고요. 옵티머스가 숫자로 잡히기 전에 지분 구조를 정리해야 되고요. AI 인프라와 우주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연결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알아차리면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는 테슬라 장기 투자 논리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보택시 발표 하나보다 더 큰 거는 로보택시, 그리고 스페이스X, xAI, 스타링크, 옵티머스, 에너지, 반도체가 하나의 지배구조 안에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테슬라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들,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업데이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런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자산을 레벨업 하려면요, 이런 테슬라가 있는 미장, 이런 미장에서 주도주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AI죠. 그 중에서도 병목에서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띄워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주가는 올타임 하이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1달러도 안 되는 종목이 쭉 올라가가지고 214달러 넘게 올라갔습니다.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오른 종목이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의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습니다. 자, 기존 CPU만으로는 이 챗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기에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래서 빅테크나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요.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엔비디아다. 자, 그럼 AI 시대잖아요.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 자, 투자자는 이런 걸 잘 찾아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AI 시대의 병목은 전력이다. 그 다음 병목은 전력입니다. 자,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단 AI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일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던지, 우리가 소비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로그 기록들은 일반 데이터 센터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좀 잘 안 왔다 하시죠? 자, 여기 이걸 보시면 이게 NVL72 이 렉인 들어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근데 이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해요. 상상이 안 가죠.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고성능 기준으로 10,000에서 2만 와트면 충분한데요. 거의 이거는 최대 13배의 전기를 잡아먹는 이 AI 데이터 센터 안에 얘가 수백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데이터 센터는요, 확 전기를 썼다가 또 전기를 안 썼다가 이게 구별이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풀로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자, 일론이 1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했죠. 1기가와트면요, 이게 6,00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마어마한 용량입니다.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인구 30만이 거주하는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비싼 고철 덩어리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이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요, 이 설치 공간,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 관련 회사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에 차세대 병목을 잡는 회사, 엔비디아는 이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데, 이 전력 병목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 회사가 어디냐? 앞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종목을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또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구독자 혜택 3가지 제가 넣어놨죠. 필요하신 분들만 여기다가 받으실 번호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010 땡땡땡땡 뭐 입력하시면 되고요.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주가의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에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